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 며칠간 좀 멘붕이었어요. 왜 멘붕이었냐면 이 채널의 악플러들이 사람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최근에 이 악플러들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채널 접을까 되게 고민했었어요. 너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이 악플러들이 그래서 왜 악플을 달까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악플 달았던 사람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 채널에 악플을 많이 달까, 그리고 제가 그분들이 뭔가 저의 이 건강하고 밝은 메시지를 뭔가 오해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채널 악플러 유형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 채널에 이제 악플 많이 다시는 분들이 이제 좌파들이 있습니다. 좌파. 그들이 왜 악플을 다냐면 제가 평소에 좌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막 정치 얘기하면 입에 거품 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어떤 정치인 좌파가 어쩌고 우파가 어쩌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좌파하지 말라고 하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제 채널 시청자분들이 제 아들 같기도 하고 항상 20살 때 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들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좌파에 빠지면은 결국에 끝에 그 좌파에 빠졌던 그 사상으로 인해서 본인이 더 가난해져요. 그리고 본인의 삶이 그 좌파에 물들기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으로 끝나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목도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좌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좌파하지 말라고 한 건 그 이유입니다. 손해니까요. 본인 손해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동성애자분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예전 영상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에 적혀 있다고 자주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그래서 증오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증오하지 않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신학적인 이게 이렇게 기독교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제가 신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해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경에 적혀 있는 원문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그리고 헬라어 원문 그대로 정말 어떤 인간이 어떤 정치적 의도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사전적으로 해석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거는 이제 동성애 때문에 그 도시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악이고 그것이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서에 의하면 죄라는 것이 클리어하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현대 신학은 약간 진보적인 사상, 그 자유주의적인 사상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원래 적혀 있는 원문의 뜻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결론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것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었다.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거는 당시에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나눔이 없었던, 즉 지나치게 우파적이었던 문화 때문에 망했던 거다. 즉 좌파적인 주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기독교 신학을 좌파적으로 이렇게 왜곡시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인간이 자꾸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원래 있는 진실을 자꾸 왜곡할까? 그러니까 적힌 그 진실 자체를 왜곡하려고 하는 그것이 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적힌 원래 팩트를 인간이 자꾸 제도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왜냐면 저는 데이터를 기록을 했으면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에 뭔가 기록이 됐으면 몇 년이 지나도 내용이 변경되면 안 되잖아요. 변경이 되면 뭔가 데이터가 위변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신학적인 이슈를 좀 알고 싶어서 뭐 그런 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동성애 성향이 있는 분들이 기분이 되게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소동과 고무라 얘기하면 저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래서 악플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막 동성애자분들을 막 증오하고 혐오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제 관심이 있었던 신학적인 이슈가 궁금해서 그것들을 좀 파봤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페미 분들한테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제가 페미니스트 분들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공격한 적이 없는데 저를 이렇게 공격했는데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 악플에서 제가 예전에 그 미국 유학 고수 가면으로 그 미국 성조기 무늬가 있는 가면을 썼었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그거를 가면을 구입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미국 유학 고수니까 미국 국기 모양으로 하면 좋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심플하게 그냥 파티 용품점 가서 1달러 주고 산 가면이었는데 미국의 국기 자체를 굉장히 증오하는 어떤 집단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그러면서 세상 경험을 쌓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페미니스트 한국에 있는 페미니스트 분들이 미국 국기를 되게 안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좀 알게 됐어요. 왜 그런지 그거는 이제 좀 정치적인 이슈겠죠.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뉴스를 진리라고 믿는 부류의 사람들이 또 제게 악플을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시골에서 농사짓는 할아버님이 저한테 악플을 달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당시에 이제 코비드가 막 시작되는 무렵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폭동 때문에 미국의 뭐 대도시의 일부 지역에서 폭동들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 현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폭동이 나는 위치와 폭동의 규모를 잘 알고 있죠. 근데 당시 폭동이 일어난 건 사실인데 막 미국 전역이 막 불바다가 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특히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좀 부촌이라고 하는 곳들은 매우 안전하고요. 평상시랑 똑같이 직장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한국 뉴스에서는 워낙 자극적으로 당시 반미적인 정권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그 미국이 막 불바다가 된 것처럼 막 묘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유학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메라를 켜고 저희 동네에 한 바퀴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에 동영상을. 그래서 한국 뉴스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서 미국이 전역이 불바다가 된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미국에 아직도 많은 도시들이 안전하다. 유학 오셔도 상관없다. 그런 주제로 올린 거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한국 뉴스를 진리로 믿는 분이셔서 제가 그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이 됩니까? 제가 이 그런 영상을 찍으려면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영화처럼 세트장을 만든 다음에 폭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처럼 쇼를 해서 그 동영상을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뉴스를 진리로 믿는 사람 저에게 태클을 걸었던 게 기억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반기독교인들. 자, 제가 성경 얘기 자주 하니까 반기독교인들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근데 반기독교이신 분들이 제 채널에 자꾸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악플을 많이 다시는데, 사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단순하게 그냥 돈 잘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끝, 그게 아니라 제가 걸어갔던 길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제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니까요. 그래서 제 삶을 얘기하는데 저분들은 악플을 많이 다세요. 제 채널에 제가 기독교 얘기할 때마다 분노하시면서. 근데 저분들의 악플의 그 내용들을 보면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악플 다는 논리가 뭐 이건데, 기독교인들은 왜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냐 하면서 이제 악플을 많이 다시는데, 사실 그 논리로 치면 본인들도 반기독교인들은 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악플 다는 행위 자체가 비논리적인 거예요. 그들의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관심 없는 종교면 그냥 저런 얘기 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굳이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막 죽자사자 덤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본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이 마음 안에 가득하다는 걸 증명하는 행동이죠. 안타깝네요. 왜 그런 기독교에 대한 증오를 마음속에 키우고 있는지. 그 뭔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본인이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토목과분들이 상당히 많이 악플을 다셨는데, 이분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 본인들이 그냥 취업이 너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제 채널에 자꾸 뭐 컴퓨터 사이언스 쪽, 뭐 전자과나 기계과, 전화기 계열은 미국에서도 취업 잘 된다 얘기하니까 되게 화가 많이 나 계셨어요. 자기들이 취업이 안 되는 상태라서. 그래서 토목가분들이 악플을 많이 다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제 채널에 왜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고등학교 정도 나오시고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제 채널에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해본 공부를 한 사람이 그의 삶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게 궁금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박사고 또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악플을 또 많이 다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 국내 박사들이 또 가끔 악플을 많이 다십니다. 왜냐면 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전공을 제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별로다, 미국에서는 좀 한물 간 거니까 하지 말라 라고 하니까 이제 본인들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악플을 다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분들 기분 좋으라고 또 사실이 아닌 걸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진짜 그 한국에서 박사학위 따신 분들이 한 전공들이 그 미국에서는 별로예요. 여기 오시면 다 잘 그쪽으로 취업이 안 돼요. 잘 약간 뒤처진 분야에 한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야죠. 제가 미국 유학을 다루는 채널이니까요. 그 다음에 9번은 노처녀 유학준비생들이 좀 계시는데, 저는 여성 비하하고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저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악플을 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눈으로 정말 제가 목격한 거예요. 유학을 오실 때 결혼을 안 하셔가지고 유학을 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박사 마칠 때까지 결혼 못하게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결혼 안 하시고 유학 오신 분들은 그냥 박사 마칠 때까지 쭉 결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혼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좀 이 혼기를 놓쳐서 뭐 30대 후반 정도까지 결혼을 못 하셔도 30대 후반에 또 결혼하기도 하거든요, 남자분들은.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30대 후반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결혼을 못 하게 된다고 보면 거의 되거든요. 근데 이 사실 자체가 되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은 그 악플 내용이 정말 받았던 악플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러 가서 미국에서 캠퍼스에서 뭐 운명적인 사랑을 만날 거다라고 막 이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믿음에 그 드라마 같은 K 드라마 같은 믿음에 이제 제가 약간 초를 친 거잖아요. 그 팩트를 말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악플을 엄청 달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 하여튼 1번부터 9번까지 이 유형들을 보면은 제가 이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아침 드라마의 작가가 아닙니다. 본 그대로 말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성격이 아니라 성격이에요. 성격. 오타네요. 성격이에요. 그래서 본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욕을 엄청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래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가 자꾸 발달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적으로 방송을 하는 그 방송인들이나 뭐 미디어들, 영화, 드라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게 이런 쓸데없이 이렇게 막 화내시는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과의 마찰을 줄이고자 자꾸 그런 쪽으로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 좋아하는 말들 뭐 그런 쪽으로 자꾸 PC주의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보는 좋은 거다. 동성애는 좋은 거다. 페미는 좋은 거다. 다양한 종교를 존중합시다. 모든 전공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사람 듣기 좋아하는 말들이 자꾸 발달하는 것 같아요. 시대가 사람들이 이제 예전이랑 다르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되게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막 그래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디어가 그렇게 조장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 미디어 시대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콕콕 찍어서 그것만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컨텐츠가 있으면 바로 분노를 쏟아내는 게 요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개인 방송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악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받는 악플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개인 방송 하게 되면 악플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악플을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방송 같은 거 보다 보면 어느 날 방송 잘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채널 닫아버리고 막 은퇴해버리고 혹은 막 되게 갑자기 우울하고 침울한 그런 분위기를 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악플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받는 악플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디 인터넷 영상 볼 때 악플 좀 달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영상 그냥 끄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채널 본인 마음에 드는 채널 또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난 정말 악플러들 심리가 이해가 안 가요. 영상 끝까지 다 보고 그 채널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시비 걸고 떠나가지도 않아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악플 같은 거 좀 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분석을 해봄으로써 왜 악플을 달았는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스마트폰을 켜고 보는 영상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사람은 이런 성향이 다들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고양이를 좋아하면 좀 고양이 영상을 보고 싶고,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면 강아지 영상을 보고 싶고,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게 약간씩 있어요. 근데 이 악플러들은 그런 성향이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보고자 하는 그 욕구와 욕심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폭력적이고 폭언적인 말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들은 이런 영상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려고 하는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보려고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에 중독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 다 뭔가에 중독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강한 사람들. 근데 제가 예전에 TV에서 한 아침 드라마의 작가가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침 드라마 내용이 대부분 뭐 그런 거잖아요. 뭐 불륜, 뭐 뭔가 굉장히 자극적인 아침 드라마 내용들이 굉장히 이상한 주제를 가진 뭐 그런 드라마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K 드라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아침 드라마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데, 그 뭔가 이렇게 그 비련의 주인공이 나오죠. 비련의 주인공이 꼭 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불행하게 이제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이렇게 스토리를 그렇게 작가가 전개해 나가는데, 작가가 그렇게 전개해 나가는, 뭐랄까, 작가의 어떤 시나리오의 그 거대한 플랜이죠. 그렇게 작가가 영상을 전개해 나가는데, 주인공이 죽으려고 하면은 방송국에 항의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온갖 떼쓰고 막 욕하고 막 폭언하고 막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계속 그렇게 막 압박을 넣어가지고 주인공 살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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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렇게 나쁜 말들을 막 한대요. 살려내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작가가 결국엔 시나리오를 고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명히 자기는 그 플랜에서, 시나리오 플랜에서 주인공이 죽는, 병에 걸려서 죽는 플랜인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살려낸다는 거죠. 하도 시청자들이 욕을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제 채널에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저는 아침 드라마의 작가가 아닙니다. 제가 본 거를 그대로 얘기해야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미디어의 트렌드는 이제 이런 어떤 개인 방송 스트리머들도 그렇고, 드라마 작가들도 그렇고, 영화 뭐 감독들도 그렇고, 그들은 이제 카메라에 허구를 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다음에 철저하게 인간이 보고자 하는 것을 만족시키려고 카메라를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저 악플 단 사람들이 그런 영상에 너무 많이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보고자 하는 거를 제 영상에서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만큼 저 사람들이 제 영상을 제외하고 다른 보는 영상들이 다 그런 중독된 어떤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그동안 중독적으로 봐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인공지능 시대와도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보고자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양이 영상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다른 고양이 영상을 계속 추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뭔가에 빠져들고 중독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개인 방송, 인터넷 이 개인 방송이 인공지능화 되면서 이 악플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에 중독되고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자 했던 그 욕망의 생각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보고자 하는 게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영상이 사람을 완전 중독시켜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활발하게 연구하는 지역에 있고 이 미디어를 활발하게 연구하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트렌드를 남들보다 빨리 깨닫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뭔가에 빠지지 마세요. 미디어에 빠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해 안 가거나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공손하게 물어보면 돼요. 아, 제 생각은 이런데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데 왜 그런지 신뢰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죠. 근데 너무 매너 없게 막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싸움만 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이 요즘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사회고 분노 지수가 매우 높은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에 오셨더라 하더라도 마음 안에 그런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시비 걸고 막. 그래서 뭐 미국에 계신 한인이든 한국에 계신 한인이든 어쨌든 한국 분들은 그 악플러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형들이. 반면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악플을 단다기보다 그냥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면 사람이 있다면 그냥 별 관심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미국에 사는 영어 채널들 보면 한국 사람들은 참 악플을 많이 달고 인터넷 문화가 매우 미성숙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학교 교과목 과정 중에 인터넷 예절 지키기 뭐 이런 거를 좀 강도 높게 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뭔가 컨텐츠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요즘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받은 악플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